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 3가지. 의사들도 놀란 건강식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헬퍼TV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요즘 현대인들은 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아침 식사 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022년 국민건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 34%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아침 식사 대신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침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밥도 먹지 않고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면 오히려 몸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음식과 아침에 식사를 거르면 나타나는 과학적인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식사를 하기 전 커피 모닝커피를 마실 경우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지방산 등 커피의 여러 자극 성분이 위 점막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또 카페인이 하부 식도괄약근을 자극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할 위험도 큽니다. 이 같은 증상이 악화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장애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모닝커피는 피하는 게 좋다습니다. 우유 들어가면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라떼에 든 우유 역시 위에 자극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에 카페인이나 라떼 든 우유 속 칼슘은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합니다. 특히 유당분의 효소가 없는 사람은 소화장애, 복부 팽만감, 설사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지나친 각성 효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 한 2시간 후와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사이 정도가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안 먹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지난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연구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16년에서 2018년 서울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은 18세부터 39세 총 12,302명 중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1%로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그룹의 유병률 1.7%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정밀영양협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하로 아침 식사를 하는 그룹의 비만 유병률이 13.9%로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그룹의 비만 유병률 9.8%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침밥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장질환과 당뇨 위험을 낮춰줍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심장병과 당뇨의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순환기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25,00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질환에 이를 확률이 30%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제2형 당뇨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력, 기억력 강화, 성취도를 올립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학교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돕는 한 방법이 아침을 먹는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수업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아침 식사가 아이의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강화하고 학업 성취도와 심지어 학교 출석률에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 조절을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먹으면 과체중이나 비만을 막는 데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의 첫 식사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허기짐을 조절하고 식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손실을 막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제비만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달걀을 포함한 저칼로리 아침 식사를 한 과체중 여성은 동일한 칼로리로 베이글을 먹은 여성보다 체중은 65%, 복부 지방은 34% 더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식사.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물부터 마셔야 합니다. 여름이라도 위에 자극이 없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끈끈해진 혈액에 좋고 뚝 떨어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벽에 남아있는 위산을 씻어내는 데도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는 독한 위산과 자극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위 점막이 이미 손상된 경우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전날 잘라둔 생 양배추를 먹으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 속이 편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생겨 다른 음식을 덜 먹을 수 있고 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근육에 좋은 단백질 외에 비타민 E는 시력 유지 세포 보호를 도와주고 비타민 D는 면역력, 칼슘 흡수에 좋습니다. 또 비타민 E는 노화지연과 철분은 혈액 건강에 좋습니다. 또 그 외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인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음식으로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성된 식품입니다. 인지 기능 유지에 좋은 콜린 성분도 풍부합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인 팩틴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해 혈당 관리를 돕고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늘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기상 직후에는 신진대사 증진을 위해 미지근한 물부터 마시는 게 좋고 이후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를 먹으면 속 쓰림을 달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달걀이나 프라이, 혈액-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 칼슘이 많은 요거트, 요구르트 등도 좋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많아 아침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선택해서 먹으면 최고의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염, 식도염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 우유 안에는 카제인이라는 고분자 단백질이 있습니다. 카제인은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이라 더 많은 위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위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차가운 우유가 공복에 들어가면 위장 온도가 떨어지며 운동량도 떨어지며 소화 불량이 악화됩니다. 굳이 공복에 우유를 먹는다면 설탕 첨가가 안 된 귀리우유, 아몬드우유, 두유를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물론 모든 시리얼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당분이 많은 시리얼은 공복일 때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기 때문에 배고픔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탄산수입니다. 공복의 탄산은 위점막을 자극하고 부식시켜 예민한 사람은 공복에 탄산수를 마실 경우 속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가 위장을 갑작스럽게 팽창시키면 위장 근육이 약한 사람은 위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10대 슈퍼푸드 안에 들 정도로 이로운 식품이지만 공복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탄닌과 팩틴 성분은 위산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공복에 먹으면 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달콤한 간식, 커피, 술, 산도가 높은 음식으로 귤, 오렌지, 레몬 등은 위에 자극이 많이 가니 피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